이른 봄, 아직 쌀쌀한 바람이 교정을 스치는 3월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다. 서울 변두리의 한 중학교. 40년을 한결같이 지켜온 그 교정에 강민수 선생이 마지막 출근길을 걷고 있었다. 63의 나이, 회색빛 머리카락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다. 손에는 늘 들고 다니던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가방 안에는 4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교문을 들어서는 강 선생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다. 아니, 어쩌면 가벼웠는지도 몰랐다. 끝이 보이는 여정을 걷는 사람의 마음이란 언제나 복잡한 법이었다. 교정 한쪽에 심었던 벚나무가 어느덧 훌쩍 자라 가지를 뻗고 있었다. 25년 전, 당시 2학년 학생들과 함께 심었던 그 나무였다. 가늘고 연약했던 묘목이 이제는 당당한 어른 나무가 되어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 선생님, 안녕하세요. 후배 교사 김지연이 밝게 인사를 건넸다. 5년차 국어교사인 그녀는 강 선생에게 여러 번 조언을 구하곤 했다. 그래, 일찍 왔네. 오늘 2학년 수업 준비는 다 됐어? 강 선생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럽고 따뜻했다. 마지막까지 후배를 챙기는 선배 교사의 마음이었다. 교무실로 들어서자 몇몇 교사들이 눈인사를 보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오늘부터 일주일 후면 강민수 선생의 40년 교직 생활이 끝난다는 것을. 정년 퇴임식은 다음 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마지막 수업은 이번 주 금요일이 될 터였다. 강 선생은 자신의 책상에 앉아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눈에 들어왔다. 1985년 3월, 23세 젊은 교사로 첫 발령을 받았던 그날의 사진이었다. 검은 머리에 각진 얼굴, 설렘과 긴장이 가득했던 그 시절의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다. 사진 속 젊은 교사는 앞으로 펼쳐질 40년의 시간을 상상이나 했을까. 첫 해 담임을 맡았던 1학년 3반 학생들의 사진도 있었다. 35명의 학생들이 교실 앞에 335 모여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중에는 지금 이 학교의 교감으로 있는 박성호도 있었다. 당시 개구쟁이였던 그 아이가 어느새 교육자의 길을 걷고 있었다. 선생님,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김지연 교사가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강 선생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커피를 받아 들었다. 지연 선생, 우리 학교에 온 지 벌써 5년이 됐네. 네, 선생님. 처음 왔을 때 정말 막막했는데 선생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죠. 김지연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5년 전 새내기 교사였던 그녀가 학급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때 강 선생은 자신의 40년 경험을 아낌없이 나눠줬었다. 어떻게 아이들의 마음을 읽는지, 어떻게 공정하면서도 따뜻한 교사가 될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줬다. 첫 교시 종이 울렸다. 강 선생은 3학년 4반 교실로 향했다. 수학을 가르치는 그에게 3학년 수업은 늘 특별했다. 중학교 생활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이다. 교실 문을 열자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래, 앉아라. 오늘은 2차 방정식의 응용 문제를 풀어볼 거야. 강 선생의 수업은 언제나 차분하고 명료했다. 복잡한 수학 문제도 그의 설명을 거치면 신기하게 이해가 됐다. 단순히 공식을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원리가 성립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그의 교육 철학이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앞자리에 앉은 은지가 손을 들었다. 강 선생은 은지의 풀이 과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은지야, 내가 정확하게 이해했구나. 이런 문제는 먼저 조건을 정리하는 게 중요해.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 몇몇 학생들이 강 선생 주위로 모여들었다. 다들 궁금한 문제가 있거나 진로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었다. 강 선생은 한 명 한 명의 질문에 성심껏 답해줬다. 점심시간이 되자 강 선생은 교무실로 돌아와 도시락을 펼쳤다. 아내가 싸준 김치볶음밥과 계란말이, 그리고 깍두기 몇 조각이 들어있었다. 40년 동안 먹어온 도시락이었다. 아내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줬다. 선생님, 퇴임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옆자리에 젊은 교사가 물었다. 강 선생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글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어.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가보고, 독서도 많이 하고 싶고. 사실 강 선생은 퇴임 후의 삶이 막연했다. 40년을 교단에서만 살아왔기에 교사가 아닌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기가 쉽지 않았다. 아침마다 학교에 오지 않는 삶,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는 삶이 과연 어떤 느낌일까?
두려움보다는 허전함이 먼저 밀려왔다. 오후 수업을 마치고 강 선생은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았다. 저녁 노을이 운동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축구를 하는 학생들,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떠는 학생들, 교실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준비하는 학생들. 모두가 살아있는 청춘의 모습이었다. 40년 전 자신도 저 아이들과 같은 나이였다.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던 23세 청년 교사.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시절. 그리고 지금 63세 퇴임을 앞둔 교사.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몇몇 학생들의 인생에 작은 변화를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이제 앞으로 며칠만 더 이 길을 걸으면 된다. 40년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다. 수요일 오후, 강 선생은 자신의 사물함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40년간 쌓인 서류와 책들, 그리고 각종 자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오래된 상자를 꺼내니 그 안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이 나왔다. 파란색 비닐 표지의 그 노트는 세월의 흔적으로 곳곳이 발해 있었다. 강 선생은 조심스럽게 첫 장을 펼쳤다. 1987년 4월 15일이라는 날짜와 함께 학생의 필체로 쓰인 글이 보였다. 강민수 선생님께, 저는 선생님이 우리 반 담임이 되신 것이 처음에는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 선생님은 무섭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은 무섭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일 따뜻하신 분이셨습니다. 마이너스 2학년 5반 학생 올림. 강 선생은 그 글을 읽으며 기억을 더듬었다. 1987년, 자신이 30살이었을 때다. 2학년 5반 담임을 맡았던 해였다.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기억이 희미했다. 노트를 계속 넘기자 또 다른 학생의 글이 나왔다. 선생님, 제 꿈은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이 가난해서 대학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직하라고 하십니다. 선생님께 이 고민을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아 이렇게 노트에 적습니다. 마이너스 3학년 2반 학생. 강 선생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이 학생은 누구였을까?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왠지 얼굴이 떠오르는 듯했다. 그 시절에는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노트는 일종의 비밀 상담 일기장 같았다. 학생들이 선생님께 직접 말하기 어려운 고민들을 적어놓은 것이었다. 어떤 학생은 친구와의 갈등을, 어떤 학생은 가정 문제를, 또 어떤 학생은 진로에 대한 불안을 토로했다. 이 노트를 언제 만들었던 거지? 강 선생은 기억을 되살리려 애썼다. 그러다 문득 떠올랐다. 1987년 담임을 맡은 2학년 5반에서 시작한 프로젝트였다. 학생들이 고민을 더 편하게 나눌 수 있도록 교실 뒤편 사물함에 노트를 비치했었다. 누구든 익명으로 고민을 적을 수 있고 선생님은 다음날 조회 시간에 그 고민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방식이었다. 그 프로젝트는 큰 호응을 얻었다.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의 고민을 함께 듣고 선생님의 조언을 통해 위로를 받았다. 물론 개인적인 고민은 따로 상담을 해줬지만 공통적인 고민들은 반 전체가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 노트가 왜 여기에? 강 선생은 노트를 끝까지 읽어 내려갔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선생님, 우리는 이 노트를 선생님께 드립니다. 언젠가 선생님이 힘들 때 이 노트를 펼쳐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선생님을 사랑하는지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비록 지금은 서투른 중학생이지만 우리 모두 선생님 같은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2학년 5반 전체 학생 일동. 날짜는 1988년 2월 12일. 학년이 끝나는 날이었다. 강 선생은 그제야 기억해냈다. 학년 말 종업식 날, 학생들이 단체로 선물을 준비했었다. 그중 하나가 이 노트였다. 당시에는 잠깐 감동받고 사물함에 넣어뒀는데 어느새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버렸다. 노트를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가니 한 명 한 명의 얼굴이 떠올랐다. 수학을 어려워하던 영미, 축구에만 관심이 있던 준호, 그림을 잘 그리던 수진. 그 아이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강 선생은 노트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집에 가서 천천히 다시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퇴임을 앞두고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 같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강 선생은 거실 소파에 앉아 다시 그 노트를 펼쳤다. 아내 정숙이 옆에 앉았다. 여보, 이게 뭐예요? 학교에서 찾은 옛날 노트야.
제자들이 준 거. 아내는 남편의 어깨 너머로 노트를 함께 들여다봤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노트를 읽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당신,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네요. 정숙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40년을 교직에 헌신한 남편의 삶이 그 노트 한 권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강 선생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자신이 좋은 선생님이었을까?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을까? 퇴임을 앞두고 문득 찾아온 의문이었다. 당신이 가르친 학생이 몇 명이에요? 글쎄, 한 학년에 한 학급당 35명 정도였고 40년 동안 담임만 20년 했으니까 대충 계산해도 3,000명은 넘을 거야. 3,000명이요? 그렇게나 많은 아이들을 가르쳤다고요? 정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강 선생 자신도 새삼 놀라웠다. 3,000명이 넘는 학생들. 그 많은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분명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을 것이다. 그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컸을까? 내 첫 제자들은 이제 50살이 넘었을 텐데. 강 선생은 창밖을 바라봤다. 봄밤의 어둠 속에서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다. 저 별빛처럼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내고 있을까? 노트의 마지막 장을 넘기자 또 하나의 쪽지가 떨어져 나왔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선생님, 저는 나중에 꼭 선생님처럼 따뜻한 선생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한 학생 올림. 강 선생은 그 쪽지를 오랫동안 들여다봤다. 누가 쓴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40년의 교직 생활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여보, 금요일 마지막 수업이 기대되지 않아요? 아내의 물음에 강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수업, 40년 교직의 대미를 장식할 그 시간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최선을 다해 아이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것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강 선생은 노트를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23 젊은 교사가 되어 교실로 들어가고 있었다. 목요일 아침, 학교에 도착한 강 선생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다. 복도를 지나가는 학생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고 몇몇 교사들은 무언가를 숨기듯 서둘러 교무실로 들어갔다. 하지만 강 선생은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내일이면 자신의 마지막 수업이니 그 준비에만 집중하고 싶었다. 사실 강 선생은 지난 며칠 밤을 거의 새다시피 하며 마지막 수업을 준비했다. 단순히 수학 문제를 푸는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인생의 교훈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고 싶었다. 40년 교직 생활의 정수를 담은 마지막 메시지를 준비했다. 그날 점심시간, 교감 박성호가 강 선생을 찾아왔다. 그는 강 선생의 첫 제자 중 한 명이었다. 1985년 1학년 3반에서 만난 그 개구쟁이 소년이 이제는 학교 교감이 되어 있었다. 선생님, 내일 마지막 수업 잘 준비하고 계세요? 박 교감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다. 강 선생은 그저 긴장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럼,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 40년의 마지막이니까 뭔가 특별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선생님, 내일은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거예요. 박 교감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교무실을 나갔다. 강 선생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이내 수업 준비에 다시 몰두했다. 오후 수업이 끝나고 강 선생은 내일 사용할 자료들을 점검했다. PPT 슬라이드, 유인물,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를 담은 편지.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줄 작은 선물도 준비했다. 책갈피였다.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인생은 문제풀이와 같다. 답이 바로 보이지 않아도 차근차근 과정을 밟다 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강민수 선생. 집에 돌아온 강 선생은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내일 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내일 제 시간에 끝나면 같이 저녁 먹으러 갈까요? 그래. 좋지. 당신 마지막 수업 축하하는 의미로 특별한 곳에 가자고. 아내의 얼굴에도 묘한 미소가 번졌다. 강 선생은 그저 자신의 퇴임을 축하해 주려는 아내의 마음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강 선생은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40년의 시간을 돌이켜봤다. 1985년 봄,
첫 발령을 받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던 그날. 첫 담임 학급 아이들의 얼굴. 처음 맡았던 수학 수업에서 칠판 앞에 섰던 순간의 긴장감. 그리고 수많은 날들. 학생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 시험 기간의 긴장. 운동회의 흥겨움. 졸업식의 감동. 때로는 문제 학생으로 골머리를 앓기도 했고, 때로는 성적이 오른 학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도 했다. 1990년대 초반, IMF 외환위기 때는 갑자기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학생들이 많았다.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때 강 선생은 몇몇 동료 교사들과 함께 조용히 후원금을 모아 어려운 학생들을 도왔다. 아이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학교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말이다. 2000년대 들어서는 교육 환경이 많이 변했다. 컴퓨터가 교실에 들어오고 인터넷이 보급되고 스마트폰이 등장했다. 강 선생도 변화에 적응하려 애썼다. 50살이 넘은 나이에 파워포인트를 배우고 이메일로 학생들과 소통하고 온라인 수업 방식을 익혔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 학생들을 향한 마음.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 그것만은 40년 내내 변함이 없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강 선생은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젊은 교사가 되어 복도를 걷고 있었다.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교실에서 흘러나왔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다. 강 선생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다. 가장 좋은 양복을 꺼내 입고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닦았다. 마지막 수업을 위한 준비였다. 여보, 오늘 정말 멋지네요. 아내가 남편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강 선생도 거울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63세 나이에도 여전히 교사로서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모습이었다. 학교에 도착하니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다. 학생들이 복도에서 수군거리고 교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교장실에는 낯선 방문객들이 드나들고 있었다. 하지만 강 선생은 자신의 마지막 수업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첫 교시와 두 교시 수업을 마치고 드디어 세 교시가 되었다. 3학년 전체 학생들이 강당으로 모이라는 방송이 나왔다. 강 선생은 의아해했다. 자신의 마지막 수업은 교실에서 하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강당으로 가라는 걸까? 선생님, 강당으로 가시죠. 박 교감이 웃으며 강 선생의 팔을 이끌었다. 강 선생은 영문을 모른 채 강당으로 향했다. 강당 문 앞에 섰을 때 강 선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문 너머에서 들리는 소리, 웅성거림, 그리고 묘한 기대감.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박 교감이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강민수 선생의 40년 교직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다. 강당 문이 열리는 순간 강 선생의 눈앞에는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다.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현재 재학 중인 3학년 학생들뿐만 아니라 낯익은 얼굴들이 곳곳에 보였다. 20대, 30대, 40대, 심지어 50대로 보이는 사람들까지. 그들은 모두 일어서서 강 선생을 바라보고 있었다. 선생님, 환영합니다. 일제히 터져나온 목소리에 강 선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박 교감이 강 선생의 등을 가볍게 밀었다. 선생님, 들어가세요. 오늘 주인공은 선생님이십니다. 떨리는 발걸음으로 강당 안으로 들어서자 무대 위에는 큰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강민수 선생님 40년 교직 생활 기념 3,000명 제자들의 감사 인사라고 적혀 있었다. 강 선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무대 앞쪽에는 나이 든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뒤쪽으로 갈수록 젊은 얼굴들이 보였다. 가장 뒤에는 현재 3학년 학생들이 서 있었다. 선생님, 한 남자가 무대 위로 올라왔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강 선생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다. 혹시 영수냐? 네, 선생님. 저예요, 김영수요. 1992년 3학년 1반이었죠. 김영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강 선생의 손을 잡았다. 그는 지금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의대 진학을 포기하려 했던 그 학생이었다. 선생님, 기억하세요? 제가 의대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을 때 선생님께서 장학금 정보를 알아봐 주시고 주말마다 무료로 수학 과외까지 해주셨잖아요.
강 선생은 기억이 났다. 그 학생은 성적은 우수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웠다. 강 선생은 장학재단 정보를 알아봐 주고 주말마다 학교에 나와 무료로 수학을 가르쳤다. 결국 그 학생은 전액 장학금으로 의대에 진학했고 지금은 훌륭한 의사가 되어 있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합니다. 김영수의 말에 강당 안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강 선생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이어서 한 여성이 무대로 올라왔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강 선생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2003년 2학년 4반 박지은이에요. 지은이, 그래. 내가 그림을 참 잘 그렸지. 박지은은 지금 유명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었다. 중학교 시절 미술에 재능이 있었지만 부모님은 안정적인 직업을 원했다. 강 선생은 지은이의 재능을 알아보고 부모님을 여러 번 설득했다. 결국 지은이는 예술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지금은 자신만의 브랜드를 가진 디자이너가 되어 있었다. 선생님께서 제 꿈을 지켜주셨어요. 부모님을 설득해주시고 제 가능성을 믿어주셨죠.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너무 행복한 건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또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강 선생은 감정이 북받쳐 올라 말을 잇지 못했다. 세 번째로 올라온 사람은 50대 초반의 남성이었다. 그는 강 선생의 첫 제자 중 한 명이었다. 선생님, 1985년 1학년 3반 최준호입니다. 준호야. 강 선생은 그를 꼭 껴안았다. 최준호는 당시 문제아로 소문났던 학생이었다.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고 숙제를 안 해오고 선생님들께 반항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강 선생은 포기하지 않았다. 준호의 집을 방문하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다. 선생님, 제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할머니랑 둘이 살았거든요. 세상이 다 미웠어요. 그런데 선생님만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최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생님이 계속 저를 믿어주셨기에 저도 제 자신을 믿을 수 있었어요. 지금 저는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처럼 힘든 아이들을 돕고 있죠. 선생님처럼요. 강당은 다시 한번 감동의 물결로 휩싸였다. 강 선생은 이미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다. 무대 옆 스크린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전국 곳곳에서, 심지어 해외에서 보내온 영상 메시지들이었다.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는 제자, 캐나다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제자, 호주에서 사업을 하는 제자. 모두가 한결같이 강민수 선생님께 감사의 말을 전했다. 선생님, 제가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선생님께서 심어주신 자신감 덕분입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선생님의 교육 철학을 이어받아서요. 선생님, 사업이 힘들 때마다 중학교 때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떠올립니다. 포기하지 마라. 넌 할 수 있다라고요. 영상이 끝나고 이번에는 현재 3학년 학생 대표가 무대로 나왔다. 반장인 은지였다. 강민수 선생님, 저희는 비록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 1년밖에 되지 않지만 그 1년이 저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선생님께서는 단순히 수학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인생을 가르쳐 주셨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죠. 인생은 문제풀이와 같다. 답이 바로 보이지 않아도 차근차근 과정을 밟다 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요. 그 말씀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전체 학생들이 일어나 선생님, 사랑합니다 라고 외쳤다. 그 소리는 강당을 가득 메웠고 강 선생의 심장을 울렸다. 박 교감이 다시 무대로 올라왔다. 선생님, 오늘 이 자리에는 선생님의 제자 중 300명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해외에서 3천여 명의 제자들이 영상과 편지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박 교감은 큰 상자 하나를 가져왔다. 그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 들어있었다. 이 모든 편지가 선생님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3,000명의 제자들이 보낸 3,000통의 편지입니다. 강 선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무대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다. 40년의 세월, 3,000명의 제자들,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작은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하나로 모였다. 강 선생이 무대 위에서 눈물을 흘리는 동안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도 함께 울고 있었다. 제자들은 선생님을 향한 사랑으로
현재 학생들은 감동으로, 동료 교사들은 존경으로 눈물을 흘렸다. 잠시 후 강 선생은 마음을 가다듬고 일어섰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 상자를 열어보았다. 색색의 편지 봉투들이 빼곡하게 들어있었다. 하나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강민수 선생님께, 저는 1990년 2학년 5반에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수학을 정말 싫어했어요. 숫자만 봐도 머리가 아팠죠. 그런데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방과 후에 남아서 저에게 천천히 설명해 주시고 제가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죠. 그 인내심 덕분에 저는 수학을 좋아하게 됐고 결국 공대에 진학했습니다. 지금은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민호 올림. 또 다른 편지를 꺼냈다. 선생님, 저를 기억하실까요? 2005년 3학년 2반 김소희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집안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둘 뻔했어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셔서 당장 생활비가 없었거든요. 그때 선생님께서 조용히 도와주셨죠. 학교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도와주신 거였어요. 그 덕분에 저는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었고 지금은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사랑을 이제는 제가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편지를 읽는 강 선생의 손이 떨렸다. 자신이 했던 작은 선행들을 학생들이 이렇게 오래 기억하고 있다니. 그것도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박 교감이 마이크를 들었다. 선생님, 사실 이 행사를 준비하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저를 포함한 몇몇 제자들이 먼저 모임을 만들었고 SNS와 동창회를 통해 선생님의 제자들을 찾았어요. 놀랍게도 3,000명이 넘는 제자들의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스크린에 사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제자들이 보내온 사진들이었다. 의사, 변호사, 교사, 사업가, 공무원, 예술가.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었다. 선생님께서 가르치신 제자 중에는 국회의원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고, 유명 화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대부분의 제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생님 교육의 진짜 성과입니다. 강당 안에서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한 여성이 무대로 올라왔다. 40대 초반의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 강 선생은 그녀를 보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1998년 1학년 6반 정미래예요. 미래야. 강 선생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미래는 중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로 하반신을 잃었다. 당시 모든 학생들이 그녀를 동정의 눈으로 바라봤지만 강 선생만은 달랐다. 그는 미래를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대했고 때로는 더 엄하게 대하기도 했다. 선생님, 처음에는 속상했어요. 왜 저만 유독 엄하게 대하시나 싶었죠. 하지만 나중에 알았어요. 선생님께서는 제가 동정의 대상이 되는 걸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제가 당당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라셨죠. 정미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덕분에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갔고 지금은 장애인 인권 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선생님께서 저를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 대해주셨기에 저도 제 자신을 그렇게 대할 수 있었어요. 강 선생은 무대 아래로 내려가 미래를 껴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아는 채 울었다. 무대 위 스크린에 또 다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제자들이 선생님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하는 영상이었다. 선생님은 한 번도 화를 크게 내신 적이 없어요. 항상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죠. 제가 시험을 망쳤을 때 선생님께서는 점수가 아니라 제 노력을 봐주셨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죠. 선생님은 공부 잘하는 학생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모든 학생을 공평하게 대하셨어요. 그게 제일 좋았어요. 수학 시간이 제일 기다려졌어요. 선생님 수업은 재미있었거든요. 어려운 수학도 선생님이 설명하시면 쉬워졌어요. 영상이 끝나고 이번에는 현재 재직 중인 교사들이 무대로 올라왔다. 그들 중에는 강 선생의 제자도 있고 동료 교사들도 있었다. 교장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강민수 선생님은 우리 학교의 자랑입니다. 40년 동안 한 학교를 지키며 한결같이 학생들을 사랑하고 가르치신 분입니다. 저도 교장으로서 많은 교사들을 봤지만 강 선생님만큼 헌신적인 분은 없었습니다. 동료 교사들도 하나씩 마이크를 잡고
강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강 선생님은 새내기 교사들의 멘토셨어요. 제가 처음 발령받았을 때 학급 운영이 너무 어려웠는데 선생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죠. 선생님은 항상 학생 편이셨어요. 학생들이 잘못을 해도 먼저 그 이유를 들어보시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죠.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지각하신 적이 없어요. 아프셔도 학교에 나오셨죠. 그런 성실함이 학생들에게도 전해졌어요. 강당은 감동의 열기로 가득 찼다. 강 선생은 무대에 서서 자신의 제자들과 동료들을 바라봤다. 4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박 교감이 다시 무대 중앙으로 나왔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준비한 게 있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이 함께 만든 영상입니다.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그리고 그곳에는 강민수 선생의 40년 교직 생활이 담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스크린에 나타난 첫 장면은 1985년 봄이었다. 흑백 사진으로 남아있는 젊은 강민수 선생의 모습이 보였다. 23세 청년 교사, 교단 앞에 처음 섰던 그날의 긴장된 표정이 생생했다. 화면이 전환되며 나레이션이 흘러나왔다. 제자 중 한 명이 녹음한 목소리였다. 1985년 3월 2일, 23세 강민수 선생님이 이 학교의 첫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날부터 2025년 오늘까지 40년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화면에는 연도별로 학급 사진들이 지나갔다. 1985년, 1986년, 1987년. 매년 찍힌 학급 사진 속에서 강 선생의 모습이 조금씩 변해가는 게 보였다. 검은 머리가 점차 회색으로 변하고 젊은 얼굴에 주름이 하나씩 늘어갔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학생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이었다. 영상 속에서 제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1987년, 저는 선생님 반 학생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정말 가난했어요. 급식비를 낼 수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학교에서 저를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선생님께서 개인 돈으로 도와주신 거였어요. 1992년, 저는 문제아였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저를 포기했지만 강 선생님만은 달랐어요. 제 집을 찾아오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죠. 1998년, 저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었습니다.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저를 동정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대하셨죠.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됐어요. 화면에 통계가 나타났다. 40년 동안 강 선생이 가르친 학생 수는 총 3,247명. 담임을 맡은 학급 수는 23개 반. 진행한 수업 시간은 약 28,800시간. 숫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헌신의 세월이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다. 2000년대 초반, IMF 외환위기 이후의 어려운 시기. 그때도 강 선생은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조용히 돕고,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상담하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눴다. 한 제자의 증언이 이어졌다. 2003년, 저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학교를 그만둘 뻔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저를 불러 말씀하셨죠. 인생에서 중요한 건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대처하느냐다라고요. 그 말씀이 평생 제 좌우명이 됐습니다. 화면에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다. 2010년대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보편화된 시대. 교육 환경도 급격히 변했다. 하지만 강 선생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50줄에 접어든 나이에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온라인 수업 방식을 익히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다. 선생님은 나이를 핑계로 변화를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배우시고 학생들과 같은 언어로 소통하려 노력하셨죠. 영상에는 강 선생이 컴퓨터 앞에 앉아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모습, 태블릿으로 수업 자료를 준비하는 모습, 학생들과 이메일로 소통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다. 화면이 전환되며 특별한 통계가 나타났다. 강 선생의 제자들 중 교사가 된 사람의 수는 무려 127명. 그들은 모두 강 선생을 롤모델로 삼아 교육자의 길을 걸었다. 한 제자가 화면에 등장했다. 지금은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중학교 때 선생님을 만나고 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선생님처럼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지금 제 교실에는 강민수 선생님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힘들 때마다 그 사진을 보며 다짐합니다. 강 선생님처럼 하자고요.
영상에는 전국 각지에서 교사로 일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스쳐갔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각급 학교에서 강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은 제자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화면이 다시 전환되며 해외에서 보내온 영상 메시지가 재생됐다.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세계 곳곳에 흩어진 제자들이 한결같이 강 선생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다. 선생님, 저는 지금 뉴욕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선생님께서 심어주신 자신감 덕분입니다. 선생님, 저는 토론토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정직과 성실이 제 인생의 기반이 됐습니다. 선생님, 시드니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선생님 말씀을 떠올립니다. 포기하지 마라. 넌 할 수 있다고요.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자들이 한 명씩 카메라를 향해 말하는 장면이 이어졌다. 각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 촬영했지만 모두가 같은 문장을 외쳤다. 강민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강민수 선생님, 사랑합니다. 강민수 선생님,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입니다. 3천여 명의 제자들이 하나씩 그 문장을 외치는 모습이 빠른 속도로 지나갔다. 마치 거대한 합창처럼 수천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다. 영상이 끝나고 강당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강 선생은 무대 위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박 교감이 다가와 강 선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선생님, 이게 선생님의 40년입니다. 3천 명의 인생을 바꾼 40년입니다. 강 선생은 고개를 들어 강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바라봤다. 그들 하나하나가 자신의 인생의 일부였다. 함께 웃고 울고 기쁨과 슬픔을 나눴던 소중한 인연들이었다. 무대 아래에서 누군가 선생님 하고 외쳤다. 그리고 전체가 일제히 일어나 합창을 시작했다. 선생님에 대한 노래였다. 가사는 제자들이 직접 만든 것이었다. 당신이 심은 씨앗은 이제 숲이 되었네. 당신이 건넨 사랑은 이제 세상을 밝히네. 40년의 세월 동안 한결같은 그 마음 우리는 기억합니다. 당신의 모든 순간을. 노래가 끝나고 강당은 다시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강 선생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감격스러운 마음이 목을 메었다. 박수 소리가 잠잠해지자 박 교감이 강 선생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 이제 특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강 선생은 의아한 표정으로 박 교감을 따라 강당을 나섰다. 복도를 지나 3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몇몇 제자들이 뒤를 따랐다. 그들은 모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3층 끝 교실 앞에 도착했다. 문에는 강민수 선생님 40년 기념 전시실이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다. 박 교감이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교실은 하나의 전시관으로 꾸며져 있었다. 벽면에는 40년간의 사진들이 연대기 순으로 붙어 있었다. 1985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의 학급 사진, 행사 사진, 수업 장면들이 빼곡히 전시되어 있었다. 강 선생은 천천히 교실 안으로 들어갔다. 첫 번째 벽면에는 1980년대 사진들이 있었다. 젊은 강 선생의 모습, 그리고 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해맑은 얼굴들이 보였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설명이 붙어 있었다. 1985년 3월 2일 강민수 선생님의 첫 출근일. 1학년 3반 담임 발령. 1987년 5월 15일 -2학년 5반과 함께한 봄 소풍. 남산에서 1989년 10월 20일 체육대회에서 반 학생들과 함께 우리 반이 종합 우승을 했던 날. 강 선생은 한 장 한 장 사진을 보며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어떤 사진은 또렷이 기억났고 어떤 사진은 희미했다. 하지만 모든 사진 속에서 젊은 날의 자신이 학생들과 함께 웃고 있었다. 두 번째 벽면으로 이동하니 1990년대 사진들이 나타났다. IMF 외환위기를 겪던 힘든 시기였지만 사진 속 학생들의 얼굴은 여전히 밝았다. 199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의 학생들과 함께 김장 봉사활동. 1995년 6월 3일 -3학년 졸업반 담임 시절. 학생들과 마지막 수학여행. 1998년 2월 12일 IMF로 어려운 시기. 그래도 학생들의 웃음은 계속됐다. 세 번째 벽면에는 2000년대 사진들이 있었다. 디지털 카메라로 찍힌 선명한 사진들이었다. 강 선생의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2003년 9월 1일 교내 수학경시대회 지도. 우리 반 학생들이 1, 2등을 차지했다. 2007년 4월 15일 교직 20년 기념. 동료 교사들과 함께 2009년 11월 11일 제자 박성호가 본교 교사로 부임한 날. 스승과 제자가 동료가 되다. 마지막 벽면에는 2010년대와 2020년대 사진들이 있었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고화질 사진들, SNS에서 가져온 사진들도 섞여 있었다. 2015년 3월 1일 교직 30년. 여전히 현역으로 학생들과 함께 2020년 3월 코로나19 시기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는 선생님. 2024년 12월 마지막 학급 담임. 3학년 4반과 함께 교실 중앙에는 큰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강 선생이 받은 상장들, 감사장들, 표창장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모범 교사 표창, 교육공로상, 장기 근속상, 40년의 헌신이 증명되는 증서들이었다. 테이블 옆에는 또 하나의 전시대가 있었다. 거기에는 학생들이 보낸 선물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손으로 만든 카드, 작은 액자, 펜, 머그컵. 값비싼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모두 학생들의 진심이 담긴 것들이었다. 박 교감이 설명을 이어갔다. 선생님, 이 모든 자료는 제자들이 6개월 동안 모은 겁니다. 각자 집에 보관하고 있던 사진들, 학교 자료실에 남아있던 기록들, 그리고 선생님의 개인 자료들까지 모았습니다. 강 선생은 말없이 전시물들을 둘러봤다. 40년의 세월이 이 작은 교실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교실 뒤편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곳에서는 제자들의 영상 메시지가 계속 재생되고 있었다. 한 명씩 돌아가며 강 선생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었다. 선생님, 저는 지금 새 아이의 엄마예요. 제 아이들에게도 선생님처럼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요. 선생님, 저는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팀원들을 대할 때 항상 선생님을 떠올립니다. 강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요. 선생님, 저는 작년에 결혼했어요. 결혼식에 초대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주의 말씀은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으로 대신했어요. 인생은 문제풀이와 같다. 천천히 함께 풀어가면 된다고요. 영상을 보던 강 선생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신이 했던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학생들이 이렇게 오래 기억하고 있다니. 교실 한쪽에는 방명록이 놓여 있었다. 이미 수백 명의 제자들이 메시지를 남겼다. 강 선생은 방명록을 펼쳐 읽어 내려갔다. 선생님, 40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은 제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마이너스 1987년 2학년 5반 김철수. 강민수 선생님, 선생님은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마이너스 1995년 3학년 1반 이영희. 선생님, 비록 1년밖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 1년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마이너스 2010년 2학년 3반 박지훈. 방명록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현재 3학년 학생들의 메시지가 있었다. 선생님, 비록 저희는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 짧지만 선생님을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선생님 같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 마이너스 2024년 3학년 4반 전체 학생. 강 선생은 방명록을 가슴에 안았다. 40년의 무게가 느껴졌다. 무겁지만 따뜻한, 그리고 가치 있는 무게였다. 박 교감이 창문 쪽을 가리켰다. 선생님, 저기 보이시죠? 저 벚나무요. 교실 창문 너머로 교정의 벚나무가 보였다. 25년 전 학생들과 함께 심었던 그 나무였다. 저 나무처럼 선생님께서 심은 것들이 자라났어요. 학생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 학생들이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강 선생은 벚나무를 바라봤다. 봄이 오면 저 나무는 다시 꽃을 피울 것이다. 자신은 더 이상 이 학교에 없겠지만 저 나무는 계속 그 자리에서 봄을 맞이할 것이다. 전시실을 둘러본 후 강 선생은 다시 강당으로 돌아왔다. 모든 제자들과 학생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강 선생이 마지막 말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 선생은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갔다. 마이크를 잡은 그의 손이 떨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강 선생은 입을 열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강당은 조용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강 선생의 말을 기다렸다. 40년 전 23세 청년으로 이 학교에 첫 발령을 받았을 때 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손으로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교육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강 선생은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봤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세상을 바꾼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저를 바꿨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을 가르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서 더 많이 배웠다는 것을요. 강당 이곳저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1985년 첫 담임 학급 학생이었던 철수는 저에게 인내를 가르쳐줬습니다. 수학을 어려워하던 그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강 선생은 첫 번째 줄에 앉아있는 50대 남성을 바라봤다. 김철수였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1992년 문제아라고 불렸던 준호는 저에게 이해를 가르쳐줬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 속에 숨겨진 아픔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최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강 선생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강 선생도 고개를 숙여 답했다. 1998년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은 미래는 저에게 용기를 가르쳐줬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그 강인함이 저에게는 큰 배움이었습니다. 정미래가 휠체어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주변 사람들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2003년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그만두려 했던 소희는 저에게 희생을 가르쳐줬습니다. 그 아이의 간절함을 보며 제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김소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선생님 하고 외쳤다. 강 선생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작년, 올해 함께한 3학년 학생들은 저에게 젊음을 다시 느끼게 해줬습니다. 63세 나이에도 여전히 배울 것이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현재 학생들이 일제히 선생님 하고 외쳤다. 강 선생은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40년 동안 제가 가르친 학생이 3,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3,000번 배웠습니다. 한 명 한 명의 학생에게서 삶의 지혜를, 인생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강 선생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여러분이 오늘 준비해준 이 모든 것, 편지, 영상, 전시실, 그리고 여기 모인 여러분의 모습. 이것이 제가 40년 교직 생활에서 받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강당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었다. 제자들도, 학생들도, 동료 교사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다.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제가 가장 자주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강 선생은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다. 인생은 수학 문제와 같습니다. 때로는 답이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천천히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가다 보면 반드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강당은 조용했다. 모두가 강 선생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리고 혼자서 풀기 어려울 때는 도움을 청하세요. 함께 풀면 더 쉽게, 더 빨리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강 선생은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바라봤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제 인생의 소중한 부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제 삶을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교사로서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강 선생은 깊은 절을 했다. 무대 위에서 허리를 깊이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강당의 모든 사람들도 일어나 함께 절을 했다. 잠시 후 강 선생이 고개를 들잡아 교감이 무대로 올라왔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것이 있습니다. 박 교감은 큰 액자 하나를 가져왔다. 그 안에는 교육부 장관 명의의 표창장이 들어있었다. 40년 교육 헌신 공로 인정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선생님, 이것은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수여하는 최고 영예의 표창입니다. 40년 동안 한 학교를 지키며 헌신한 선생님의 공로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강 선생은 떨리는 손으로 표창장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표창장이 아닌 강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향해 있었다. 진짜 상은 저 표창장이 아니라 저기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선생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박 교감이 신호를 보내자 학생들이 무대 앞으로 나와 큰 캔버스를 들고 왔다. 그것은 하나의 그림이었다. 3,000명의 제자들이 각자 한 조각씩 그려서 완성한 모자이크 그림이었다.
멀리서 보면 강민수 선생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각 조각마다 제자들이 그린 작은 그림들이 있었다. 어떤 조각에는 수학 공식이, 어떤 조각에는 교실 풍경이, 어떤 조각에는 꽃이 그려져 있었다. 3,000개의 작은 그림이 모여 하나의 큰 얼굴을 만들었다. 선생님, 이것은 3,000명의 제자들이 함께 만든 작품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여 선생님을 만들었듯이 선생님도 우리 한 명 한 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강 선생은 그림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다. 자신의 얼굴이 3,000명의 작은 그림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그리고 감동적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강 선생은 교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제자들이 보낸 선물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편지 상자, 액자, 꽃다발, 그리고 각종 기념품들. 40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선물들이었다. 강 선생은 의자에 앉아 잠시 쉬었다. 오늘 하루가 너무나 길고 감동적이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3,000명의 제자들이 6개월 동안 준비한 깜짝 행사라니. 김지연 교사가 커피 한 잔을 가져다 줬다. 선생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학생들에게 기억되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지연 선생, 이미 충분히 좋은 교사야. 학생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돼. 강 선생은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금요일 오후,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교정은 조용해지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아내 정숙에게서 온 문자였다. 여보,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요. 집에 오면 특별한 저녁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사랑해요. 강 선생은 미소를 지었다. 40년 동안 한결같이 자신을 지지해준 아내. 그녀 없이는 이 길을 걸을 수 없었을 것이다. 저녁 무렵, 강 선생은 학교를 나섰다. 교문을 나서며 뒤돌아 학교 건물을 바라봤다. 40년을 함께한 이 공간. 내일부터는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곳. 섭섭함과 홀가분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 선생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한 상이 차려져 있었다. 여보, 오늘 정말 고생했어요. 그리고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강 선생은 아내를 껴안았다. 당신 덕분이야. 40년 동안 나를 지지해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조용한 저녁이었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이 통했다. 식사를 마치고 강 선생은 서재로 들어갔다. 책장에는 40년간 모은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수학 교재, 교육학 서적, 학생 지도 관련 책들. 이제 더 이상 펼쳐볼 일이 없는 책들이었다. 책상 위에는 오늘 받은 편지 상자가 놓여 있었다. 강 선생은 한 통씩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첫 번째 편지는 1987년 제자가 보낸 것이었다. 선생님, 38년 만에 편지를 씁니다. 저는 지금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어요. 큰아이가 올해 중학교에 입학했는데 선생님 같은 스승을 만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건강하셨나요? 저는 선생님 덕분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1995년 제자가 보낸 것이었다. 선생님, 제가 의사가 된 건 순전히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께서 장학금 정보를 알아봐 주시고 무료로 과외까지 해주셨죠. 그 은혜를 갚고 싶어서 지금은 무료 진료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하고 있어요. 선생님의 사랑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읽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었다. 하지만 강 선생은 멈출 수 없었다. 한 통 한 통이 너무나 소중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강 선생은 일찍 일어났다. 오랜만에 출근하지 않는 아침이었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 학교에 갔는데 오늘은 갈 곳이 없었다. 아내와 함께 아침을 먹고 강 선생은 산책을 나섰다.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퇴임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할 때였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다. 혹시 강민수 선생님이시죠? 돌아보니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다. 강 선생은 그녀의 얼굴이 낯익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1989년 3학년 2반 이은영이에요. 은영이. 강 선생은 반가운 마음에 벌떡 일어났다. 은영은 당시 학급 회장이었던 학생이었다. 선생님,
어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대신 편지는 보냈어요. 그래. 편지 잘 받았어. 그런데 은영이는 지금 뭐 하고 있어? 저는 지금 초등학교 교장으로 있어요. 선생님 덕분에 교사의 길을 걷게 됐죠.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35년 만의 재회였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스승과 제자의 인연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다. 선생님, 퇴임하시고 나서 뭐 하실 계획이세요? 은영의 질문에 강 선생은 잠시 생각했다. 사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싶고. 선생님, 혹시 우리 학교에서 멘토 교사로 활동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새내기 교사들에게 선생님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강 선생은 그 제안에 관심이 생겼다. 완전히 교육 현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었다. 생각해 볼게. 좋은 제안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더 이야기하다 헤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 선생의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퇴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요일, 강 선생은 서재에서 편지를 계속 읽었다. 3,000통의 편지를 다 읽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았다. 하지만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이제 시간은 충분했다. 오후에 박 교감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생님, 내일 학교에 잠깐만 들러주실 수 있으세요? 전달해 드릴 게 있어서요. 그래, 알았어. 월요일 아침, 강 선생은 다시 학교를 찾았다. 이번에는 출근이 아니라 방문이었다. 묘한 기분이었다. 교장실로 들어가니 교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 선생님, 앉으세요. 중요한 제안이 있어서 모셨습니다. 교장은 서류 한 장을 건넸다. 선생님, 우리 학교에서 명예교사로 활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특강을 해주시고 새내기 교사들을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강 선생은 서류를 읽어봤다.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의 활동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 학생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좋습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교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경험과 지혜가 우리 학교에 계속 필요합니다. 학교를 나서며 강 선생은 새로운 기대감을 느꼈다. 퇴임은 끝이 아니었다. 다른 형태의 시작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강 선생은 퇴임 후의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학교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오전에는 독서를 하고, 오후에는 제자들이 보낸 편지를 읽었다.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TV를 보거나 산책을 나갔다. 평온한 일상이었다. 한 달에 한 번, 강 선생은 학교를 방문해 특강을 했다. 새내기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였다. 40년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교사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일까요? 강 선생이 질문을 던지자 한 젊은 교사가 손을 들었다. 전문성 아닐까요?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 선생은 칠판에 글자 하나를 썼다. 사랑이라는 글자였다. 학생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성은 노력으로 키울 수 있지만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젊은 교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강 선생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소중한 가르침이었다. 40년 동안 가르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학생들은 교사의 진심을 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수업 기법을 사용해도 진심이 없으면 학생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어요. 강의가 끝나고 몇몇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상담을 요청했다. 강 선생은 한 명씩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해줬다. 예전에 학생들을 상담하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 선생은 뿌듯함을 느꼈다. 비록 정년퇴임을 했지만 여전히 교육 현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어느 날 집으로 큰 소포가 배달되었다. 발신인은 미국에 사는 제자였다. 소포를 열어보니 책 한 권이 들어있었다. 제목은 나의 스승, 강민수 선생님이었다. 책을 펼쳐보니 제자가 쓴 에세이집이었다. 강민수 선생과의 추억, 그로부터 배운 교훈들이 담겨 있었다. 강 선생은 한 장 한 장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강민수 선생님, 당신은 제 인생의 등대였습니다. 어두운 바다를 헤매던 저에게 빛을 비춰주셨죠.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려 합니다.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요. 감사합니다. 영원한 나의 스승님. 강 선생은 책을 가슴에 안았다. 40년 교직 생활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다시 한번 밀려왔다. 몇 달 후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올해 졸업하는 3학년 학생들이 강 선생을 초대하고 싶다고 했다. 졸업식에 특별 게스트로 말씀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졸업식 날, 강 선생은 다시 학교를 찾았다. 강당은 졸업생들과 학부모들로 가득 차 있었다. 3학년 4반 학생들이 강 선생을 보자 환호성을 질렀다. 선생님. 강 선생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졸업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중학교를 떠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할 거예요. 학생들은 조용히 강 선생의 말에 집중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길고 때로는 힘듭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결 방법을 찾아가세요. 강 선생은 학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그리고 어려울 때는 도움을 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변에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요. 졸업생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여러분은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각자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며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들어주세요.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마지막 소망입니다. 강당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학생들은 일어나 강 선생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냈다. 졸업식이 끝나고 3학년 4반 학생들이 강 선생을 둘러쌌다. 그들은 하나씩 강 선생과 포옹하며 작별 인사를 나눴다. 선생님, 평생 잊지 않을게요. 선생님, 저도 나중에 선생님 같은 어른이 될게요. 선생님, 사랑해요. 강 선생은 한 명 한 명을 꼭 안아줬다. 이것이 진짜 마지막 작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 선생은 평온한 마음이었다. 40년의 여정이 정말로 끝났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 그날 밤, 강 선생은 서재에서 일기를 썼다. 40년 동안 간간히 써온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였다. 2025년 4월 15일. 오늘 제자들의 졸업식에 참석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눴다. 40년의 교직 생활이 정말로 끝났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다. 오히려 감사하고 뿌듯하다. 3,000명이 넘는 제자들과 함께한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내 인생의 보물이다.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가고 싶다. 교사 강민수의 인생은 끝났지만 인간 강민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일기를 닫고 강 선생은 창밖을 바라봤다. 봄밤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 별들처럼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을 것이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자 40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첫 출근하던 날의 긴장감, 첫 담임 학급의 떨림, 학생들과 함께 웃던 순간들, 때로는 힘들었던 순간들. 모든 것이 소중한 기억이었다. 강민수 선생은 미소를 지으며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젊은 교사가 되어 교실로 들어가고 있었다. 학생들이 선생님 하고 외치며 반겨주었다. 그 목소리는 40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강 선생은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이제 더 이상 교사는 아니지만 여전히 누군가의 스승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거실로 나가니 아내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보, 잘 잤어요? 응. 정말 편하게 잤어.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다. 창밖으로 봄햇살이 들어왔다. 교정의 벚나무가 만개했을 것이다. 강 선생이 심은 그 나무가. 식사를 마치고 강 선생은 산책을 나갔다. 공원을 걸으며 생각했다. 인생의 다음 장은 어떻게 채워갈까?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았다. 책을 쓸 수도 있고,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한 소녀가 다가왔다. 중학생으로 보였다. 할아버지, 혹시 수학 문제 하나만 봐주실 수 있으세요? 학원도 다니는데 이 문제가 도무지 안 풀려요. 강 선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번 볼까? 소녀가 노트를 펼쳐 보였다. 2차 방정식 문제였다. 강 선생은 익숙한 손길로 문제를 풀어주기 시작했다. 이 문제는 말이야. 먼저 인수분해를 해야 해. 소녀는 진지하게 설명을 들었다.
문제가 풀리자 소녀의 얼굴이 환해졌다. 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설명이 제일 쉬워요. 혹시 선생님이세요? 응, 선생님이었지. 40년 동안. 대박, 저도 나중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소녀는 인사를 하고 뛰어갔다. 강 선생은 그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퇴임을 했지만 여전히 선생님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선생님일 것이다. 강민수, 64세 퇴임 교사.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스승. 그의 가르침은 3,000명의 제자를 통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주며 마치 파문처럼 끝없이 퍼져나갈 것이다. 40년의 교직 생활은 끝났지만 강민수 선생의 영향력은 영원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스승의 의미였다.